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95%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46%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이 들여다보면은 이 코스피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 외국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게 많이 지켜봤을 거예요.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 많은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땠고 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까지였을 겁니다. 근데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이 정치적으로 볼 때, 좌파 쪽은, 뭐,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 우파 쪽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분들은 서로 찬성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계통의 언론이나 유튜버 쪽은 잘했다. 이야기할 거고, 우파 계통은 못했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 먼저 꺼내냐면, 여러분들 궁금해서 뭐 언론 기사들 볼 거 아닙니까? 보면은 크게 보면 이거 두 가지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죠. 이 명색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신문 기사 좀 끄적이고 투자를 할 것 같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딱 보면 답이 나오죠. 오늘 이게 시장 수급입니다. 시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하락을 코스피는 조금 했고 코스닥은 조금 상승했는데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죠. 잘 됐다면은 상승해야 잘 된 거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판단할 때 이런 거예요. 지금 회담을 볼 때 그렇게 뭐 유리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시장의 오늘 결과가 한미 정상회담만 영향을 미친 건 아닙니다. 좀 더 복합적인 요인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뭐 주식시장의 한 가지 요인만 가지고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일단은 뭐 미국 시장 영향도 좀 받았는데 우리 시장의 한미 정상회담 이외의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들을 보면은 일단은 그 파월 연준 의장이 하루 만에 돌변을 했다.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저렇게 나오면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는가?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긴 거고. 그다가 또 하나 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에서는 금리를 갖다가 인상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해서 돈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일본은 금리를 인상해서 돈을 지금 땡긴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안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엔켈이 청산이 또 다시 예전에 한번 시장을 괴롭혔던 적이 있죠. 그러면은 지금 연준에서도 돈을 갖다가 늘리지 않는 가운데 일본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지금 캐리 때문에 엔캐리 때문에 청산이 돼가지고 이거 오히려 돈이 줄어드는 효과.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이런 지금 우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장에 미친 영향이 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재죠 악재. 돈이 줄어든다 이 말. 항상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쉽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시장에 조금 호재가 될 만한 게 상법 개정. 뭐 기업에서는 싫어하겠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주식 가격을 갖다가 주가를 좀 부양할 만한 요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호재고 또 악재는 또 이거죠. 이거 노란 봉투 부분 이건 악재죠. 이건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호재와 악재가 이래 뭐 혼재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시장에 나오는 재료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게 굵직굵직한 이런 재료들인데 여기 하나 더 추가된 게 한미 정상회담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반영된 결과가 어느 것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투자자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의 이야기고요. 그러면 행복샷, 네 개인적으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구직자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국민들 구직자들은 우울해해야 되고 또 전 투자하는 입장으로서 주주로 입장으로서는 만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럼 근거를 말씀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좀 멀리 보고. 그러면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정리 좀 해보면은 일단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경제사절단이 이제 대통령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대미 투자 계획이에요. 우리 한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미국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 좋겠죠. 또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 이익은 기업 이익으로 들어올 거고 그러면 기업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괜찮을 거잖아. 그러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기업이 생기면 좋은데 미국이 생기니까 좋지 않다 이 말이지. 대충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정도 208조 원 투자를 하는데 기업인들이 보니까 총수가 16명, 전문 경영인이 2명 갔는데 총수는 다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SK 뭐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김동관, 정기선, 허태수, 조원태, 이재현 뭐 쭉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뭐 이름 될 만하면 아는 그런 분들 다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데려갔다 이면 다 데리고 그럼 다 데리고 갔다 대통령이 이제 다 데려간 거야. 참석기업 다 데려가서 그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미국에 이제 반도체, 자동차, 뭐 배터리, 가전, 조선, 전력에는 이거 다 투자를 한다. 어디에? 미국에다가 투자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가면 뭐 2030년까지 어떻게 투자하겠다 내용들이 있겠지요. 자동차는 우리 뭐 현대차가 갈 거고 배터리는 이거 이래서 갈 거고 조선은 지금 한화, 현대, 삼성전자 다 들어갈 거고 전력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내용들이 다 뭐예요? 208조 원을 투자를 하는데 미국에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잘 된 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주주의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삼성전자의 주주고 뭐 하여튼 뭐 우리 기업도 투자하는 주주니까 주주 입장에서 미국에서 돈 벌 기회가 독점적으로 돈 벌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지. 미국이라는 시장 열어주잖아. 들어오시오 하기 때문에 뭐 규제도 좀 이렇게 제거해 줄 거고 얼마 좋노. 그런데 우리 회사가 미국으로 가니까 안 좋다 이 말이죠. 뭐가 좋노 구직자 입장에서는 개판이지 울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맞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회사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회사들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에너지, 핵심 광물, 항공, LNG 요런 종류를 가지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경제적인 어떤 요인들이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요거 보는 겁니다. 요걸 봤을 때 그러면은 자동차, 반도체, 뭐 배터리, 조선, 전력, 에너지 이런 거 다 미국에서 돈 벌 기회가 있고 이런 회사들이 뭐 투자하는 것들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또 어떻게 안 오냐? 시장 수급에서 쭉 들여다보면은 그 중에서 이미 오른 것도 있고 또 세력들이 이제 또 매수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럼 대충 이해가 됩니까? 자,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일단 이거 있다 이 말이야. 그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이제 시장인데 뭐 정상회담 하면은 뭔가 뭐 반짝일 줄 알았는데 없죠.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된 문제도 있고. 또 궁금해서 뉴스 찾아보면은 어떤 데는 좋다, 어떤 데는 나쁘다 이야기할 건데 하나도 믿을 거 없단 말이에요. 좌파는 무조건 잘했다고 우파는 무조건 못했다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생산 뭐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미디어 정보들 하나도 믿을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뭘 봐야 되는데 우리 시장에 투자는 돈 벌면 된다 이 말이지. 그럼 돈 벌면은 개판이다 이 말이지. 잘한 거 없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이게 한미 정상회담 그 내용만 뭐 들어가 있는 건 아닐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일단 동규모에서 파월 위원장의 입장을 바꾼 거 문제가 되고 그다음 가운데 일본은 계속 금리 인상한다니까 엔캐리 이제 트레이드 된 거 청산 이 지금 우려가 생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영향일 수가 있어요.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상법 개정인데 요거는 뭐 주식가를 좀 오를 수 있습니다. 그 노란 봉투는 지금 악재야. 여기다가 지금 세법 개정도 좀 넣어놨긴 했는데 그것도 있고 뭐 대주주 기준도 이런 것도 그 시행령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지금 그 정부에서는 대충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막 두루뭉실 섞어가지고 어느 역량인지 모르게.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역량으로 떨어진 건지, 노란봉투법 역량으로 떨어진 건지, 상법 개정 역량으로 떨어진 건지, 뭐 대주주 기준 뭐 세법 개정을 좀 이상하게 해서 떨어진 건지, 일본 금리 인상이 뭐 파월 연준 의장이 뭐 말을 바꿔서 떨어진 건지, 복합 요인에 의해서 어느 요인 때문에 시장이 떨어진 건지 모르게 지금 다 물타기 지금 하려고 이래 넣어놨을 수도 있어요. 뭐 지나가 나서 보면 알겠죠. 근데 이제 이도 보니까 내용을 쭉 보니까 208조 앞으로도 계속 이 이야기는 나올 거예요. 진행된 게 아니고 이거는 지난번에 합의된 거 이외에 좀 추가로 투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그럼 10월달 되면은 언제고 언제 합니까? 한번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다시 온다던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럼 다음에 계속 이제 이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되든 미국하고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될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미국에 뭔가 만드는다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지. 우리 한국에 뭐 만드는다는 이야기 지금 없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나라 망한다, 이제.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투자 잘해서 기업들이 돈 벌 거니까 주주이잖아요. 돈 벌면 이제 적당히 눈치 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럼 구직자 입장에서는 좋아할 일이 한 개도 없다, 이 말이지요. 자, 셀렉터리 공통으로 매집한 거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S-오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신호가 났고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장기적 관점으로 괜찮아요. 이거는 뭐 주주가 괜찮잖아. 주주가 원래는 대한항공하고 아람코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람코에서 이거 S-오일 다 먹는 거 좀 경기하려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한항공이 어렵다 보니까 아람코한테 다 팔아봤잖아. 그럼 최대 주주가 아람코다 이 말이에요. 돈 많잖아요, 사우디. 걔들이 들고 있어서 시설 투자로 많이 하는, 지금 당장은 좀 실적이 좀 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괜찮죠. 이것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긍정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지금 갑자기 연방으로 올라가지고 지금 못 따라갑니다. 탐력 구간이고요. 이건 기다렸다가 이제 수익 매매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현대백화점도 막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요 수익 매매에서 잘 가고 있고, 또 보면은 여기 보면 또 있더라. 유안타 증권도 이것도 괜찮다. 뭐 떴는데 지금 당장 접어야 될 정도는 아니더라. 괜찮더라. 이것도 조금 보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나머지 종목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 일단 뭐 아직은 조금 더 대통령이 지금 바로 오는 건 아니고 좀 더 있다고 하죠. 하루 이틀 정도 더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또 미국에서 또 어떤 재료를 갖다가 만들어낼 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냉정하게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는 그냥 돈 그대로를 보면 됩니다. 자꾸 뭐 말해가지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가 지금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어떤 거 투자한다 이런 게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다른 건 없고 이제 여기에서 어떤 미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만년필을 주고 받았니 이런 이야기, 웃었다, 화기애애했다, 분위기 좋았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여론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감정을 건드리자, 감정을. 돈은 이 감정으로 이렇게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이성으로 버는 거예요. 냉정하게 버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웃으면서도 판사도 깜빡 날 때 아주 기분 좋게 해맑게 웃으면서 사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판단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이제 거기에 매몰이 돼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은 그렇게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중이 떠중이들 선동할 때 시작이 되는 거고요. 투자는 냉정하게 딱 결과로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원하는 걸 지금 다 얻어가고 있구나. 우리는 좋다. 좋다. 근데 또 하나 조금 이래 그거는 우리가 지금 친중 정부잖아요. 친중 정부. 트럼프도 좀 그거 우려인 것 같은데 좀 유동성은 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재명하고 그 이제 간 사람들 보면 기업인들 보면은 미국하고 일단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에 치우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나라를 생각하긴 한다. 걔들도 국민의 대표인데, 나라를 생각하는데,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은, 기업들이 지금 미국으로 자꾸 만들어지는 그런 분위기라서, 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돈 벌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젊은 아들은, 참 꽂혀보겠다. 자꾸 이제 미국에서 만들려고 그러고, 한국에서 만드는 거 아마 그 중국 놈들이 한국으로 뭐 우회 수출해서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하겠지요. 근데 한국에서 참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럼 한국에서 지금 일자리가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노인 관련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노인 관련 일자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복지 재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그나마 형편이 좀 돼가지고 뭐 한 달 되면 통장에다가 노인들 통장에 꼽아줘요. 근데 일본은 좀 노인들은 그렇지만 거기 뭐 우리로 치면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분들이 있죠. 어려운 분들 어떻게 돈 지급하는 줄 압니까? 돈을 안 주는 방법은 귀찮게 합니다. 귀찮게 한단 말은 뭐냐면 매일매일 와서 돈 받아가라 이런 식으로 매일 와서 돈 받아가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돈 꼽아주는데 그 자동으로 그건 매일 와서 돈 받아간다. 오늘 아파서 안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사정을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을 안 준다고 박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의료 서비스 관련 노인 복지 관련 쪽의 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 생길 이런 일자리들은 굉장히 월급이 얼마 안 되는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업들도 지금 미국으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 보면 자꾸 미국으로 이제 과거 해외로 나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없겠죠. 그래서 젊은 애들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하던데요. 그게 간호사들 보면은 1년에 한 2,000명씩 미국 간호사가 되려고 뭐 시험 친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실제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봐 일주일에 한 3일 일하고 연봉을 2억 받는다 그래. 한국에서 5천 받는데 미국에서 2억 받는다 그럽니다. 물론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쓰겠죠. 근데 한국으로 올 생각이 없다고 하는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3일 일하고 뭐 이래 월급을 우리 한국 연봉 4배를 주니까 와 미국 간호사 돈 많이 벌겠다 싶어도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알짤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근무 시간에 나가서 휴대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담배도 뻐끔뻐끔 피우고 대충 하죠. 그래도 안 자르죠.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일할 때는 그냥 막 아낌없이 일합니다. 일할 때 딴짓 하다가 잘립니다. 내일 나오지 말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할 때 진짜 빡시게 일한다고. 개 빡시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지. 확실하게 많이 챙겨주는 거라. 그러니까 간호사들도 똑똑한 애들은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또 간호사 의사 노예 비슷하게, 의사 아래쪽에 아래 사람 비슷하게 취급이 되는데 미국은 또 다르다들. 그래서 똑똑한 애들이 좀 미국으로 다 시험치 가버리니까 우리 한국 남는 애들은 못 가는 애들은 남아있다. 그래서 참 후배 간호사들도 가르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좀 들어본 적도 있고. 오늘도 또 우리 집 애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옛날에 아빠가 생각이 맞았다. 아예 공부를 잘하면 몰라도 어중간하면은 차라리 뭐 치기공학과 이런 데 가서, 우리나라 몇 개 없습니다. 그런 데 가서 뭐 들어가 가지고 캐나다나 호주 쪽으로 아니면 미국 쪽으로 유학을 가는 게 빠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쭉 공부를 좀 더 해서 치과 의사로 나가거나 뭐 그것만 해도 뭐 외국에서 충분히 편하게 좀 살 수 있기 때문에 맞다. 지금 생각해봐도 아빠는 그게 지금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젊으면은 차라리 기술을 갖다 배우기 힘들면은 치기공과 이런 데 가서 조금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연습을 좀 공부를 해서 해외 나가는 방법도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자꾸 이래 없잖아. 한미회담 결과고 뭐 자꾸 보호무역 쪽으로 가면 우리나라에 이제 제대로 된 기업이 없다고. 그러다고 뭐 그렇게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도 유치하려고 트럼프까지 나와가지고 시내 얼마 줄 거냐 이렇게 협박해서 지금 다 나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 다 데리고 가서 미국 투자할 게 지금 하고 거지를 하고 지금 온 거잖아. 있는 거잖아. 묵고 살락하니 어쩔 수 없이 그래 있는데 그게 지금 좋은 일이냐고. 한국에 있는 기업조차도 뭐 일단 해보고 맙시다.
노란 봉투법 일단 한번 해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바꿉시다. 이 찌랄하고 있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하나라도 기업을 더 유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말로 꼬여있네 말이야. 다 나가버리지. 근데 그 어디 우리나라에 남는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겠냐. 일단 나는 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미국에서 돈 벌러 오라 하니 만세입니다. 만세인데 집에 애들한테는 오늘도 내 저녁 먹으면서 아빠 생각 옛날 맞았고 지금이라도 나가는 게 맞다 생각한다. 어쩌든 간 아직 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해서 어쩌든 간 나가라. 외국으로 나갈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